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유튜브 가게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성수동으로 이끌려 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걸 왜 어쩌다 알아보신 거예요? 왜 알아보신 거예요 도대체? 진짜 환장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거의 다 왔어요. 진짜 이 유튜브 각은 참을 수 없었다. 근데 웬만하면 이런 거 안 넘어가는데 진짜. 다 왔어. 다 왔습니다. 지금 받으러 온 차는 신차가 1억 4,700짜리 21년식? 네. 출고된 지 약 1년 3개월 지난 누적 주행거리 8,000km 1억 4,700짜리 차를 얼마에 샀다고요? 8,700. 저기 있어요. 이 번호판이 제대로 됐네. 자, 그래서 오늘의 어그로 주인공 얍! 르반떼입니다. 빨리 차 봐요. 무사고죠? 네. 그란 루소. 전동선 블라인드가 들어가 있네. 시트 컬러 죽이네. 제냐가 어떤 거? 제니 아마 패브릭을 다 제니아를 썼을 거예요. 여기 이제 실크 재질인데 아마 여기도 다 제니아일 걸? 요거? 네, 맞아요. 기억나. 시트가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너무 오래전에 타봐가지고 제가 이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 19년도에 리뷰한 게 하나 있거든요. 혹시 페이스리프트가 된 다음에는 혹시 어떤 것들이 바뀌었어요? 일단은 배경에서는 뒷면 이제 그릴이 이제 그란누스나 그란 스포츠는 이제 그릴 모양이 이제 변경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어 테일램프 모양이 또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 옛날에 조금 둥그런 모양. 맞아요. 좀 날렵한 모양으로. 이게 훨씬 이쁘네요. 훨씬 예쁘죠. 옛날에 그거는 기아 K 시리즈처럼. 맞아. 테일램프는 잘 바뀌었네. 얘는 주행 보조가 혹시 좀 들어갔어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란누스 트림은 이제 반자율이 페이스리프트 전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버전이어서. 그니까요. 그 이전에는 그냥 차간 거리 유지만 되고 맞습니다. 중앙 유지가 안 됐었잖아요. 네.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 네. 버튼이 하나가 더 들어갔죠. 오. 네, 중앙 유지랑 차선 유지가. 야, 아니 이게 8천만 원대. 이태리, 마세라티, 마세라티. 3세차. SUV, 예. 350마력, 에어 서스펜션도 들어. 야. 에어 서스펜션, 오. 주행 보조 장치. 이거는 돈 버는 기분인데요. 기분이. 네네. 네. 근데 이게 이 페달 위치 높낮이 조절이 이렇게 되고 아니 저거는 애초에 조절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차들도 많지 않아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 메모리 시트에 저 페달 위치까지 같이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솔직히 많은 차를 타보면서 이런 기능 있는 차는 이거 처음. 남성분들은 좀 괜찮은데 옛날에 미국 차들이 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요? 좋은데? 그랜드 체로키가 딱 요 자리에 있어요. 그래요? 형제차. 얼마 전에 리뷰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갑자기 확 깨져. 이것도 요 패들 시프트가 컬럼에 붙어 있는 것도 이제 마세라티의 근본 중 하나죠. 네, 자, 오늘 짝꿍도 왔습니다. 자, 짝꿍 왔죠. 네, 또 이런 거에 또 이제 빠지면 안 되죠. 자, 일단 짝꿍까지 다 왔으니까 뭐 먹죠? 자, 이제 밥 맛있게 먹고 본격적으로 타면서 8,700만 원에 사온 21년 12월식 신차가 1억 4,700만 원짜리 르반떼 그냥 그란루소. 그러니까 S 버전도 아니고 큐포 4륜도 아니고 노멀. 그러니까 후륜이에요, 후륜. 그런데 뭐 이제 후륜인 거 자체는 솔직히 이런 차는 또 이제 후륜이 근본 아닙니까? 네네네. 그래서 뭐 후륜인 거까지는 괜찮은데 요 차 이제 그 트렁크 닫는 위치를 보면 이제 냄새가 나는 게 하나 있어요. 혹시 냄새 맡으셨습니까? 저는 그런 쪽 차를 많이 안 타봐가지고. 그런 쪽 차. 그런 쪽. 그런 쪽이 아니라. 그런 놈들이라고 지금 아니, 이렇게 아니. 비하하신 겁니까 지금? 비하는 아니고. 비하 아니고 미국 차를. 미국 차를 하필이면 그 와중에서도 또 지프의 그랜드 체로키를 안 타보셔서 모르셨으나 도대체가 세상에 살다가 이제 트렁크 닫는 버튼 위치를 여기다 만드는 놈들이 어딨나 하는 차가 있으니 그게 바로 그랜드 체로키와 르반떼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그랜드 체로키 때도 굉장히 저한테 그 맞춤형 옵션인 것 같아가지고 되게 즐겁게 웃으시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었었는데 요 녀석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위치에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신형 그랜드 체로키 리뷰를 한번 했어요. 근데 얘는 걔랑 공유하는 게 아니라 그 전 그랜드 체로키. 그래서 그 전 그랜드 체로키 모델이랑 이제 많은 부분들을 뭐 플랫폼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좀 공유하는 차량이다. 하지만 차량의 근간은 어쨌든 엔진이죠. 이 엔진만큼은 메이드 인 마세라티. 이거를 뭐 이제 뭐 펜타스타 이것도 미국 엔진이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옛날 리뷰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벌써 그 2019년 6월 영상이더라고요. 제가 그래 아까 제가 네네네. 그 벌써 이제 4년이 다 돼가는데 4년 동안 살이 많이 찌긴 쪘더라고요. 그죠.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던 이제 요점들이 지금도 유효한지, 왜냐면 얘는 어쨌든 그때 당시랑은 다른 페이스리프트 된 페이스리프트가 된 모델인데 뭐가 좀 다른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결과적으로 8천만 원에 이 차 지금 살 가치가 있는지가 어쨌든 가장 중요하겠죠.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또 SUV다 보니까 함 대표님 뒷자리 지금 어떤가요? 일단 그냥 딱 기대하는 수준이다. 네. 아, 어떤 기대를 했죠? 아무래도 스포츠 성향에 좀 더 맞춰져 있다 보니까 뒷자리보다는 그래도 앞자리가 좀 더 편안한 느낌이고, 뒤에는 일단 등받이를 조금 붙여서 대면 일단 머리가 좀 닿아가지고. 대표님 머리가 닿아요? 네, 제가 원래 앉은 키가 큰데 예.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어쨌든 좀 닿고요. 뒤에 형상을 좀 파놓긴 했는데 썬루프 롤러랑 네. 모터 때문에 이렇게 파지긴 했는데도 네, 머리가 네. 확실히 좀 닿는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야 되는 상황. 목 디스크가 좀 유발될 수 있는. 근데 뭐 장거리 그렇게 멀리 안 가면 네. 충분히 뭐 앉아가는 데는 편하고, 아까부터 네. 탔는데 뒷자리 승차감이 좀 좋네요. 뒷자리 승차감 괜찮은가요? 네, 에어소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에어소스가 있는 모델이고, 뒷자리 시트는 어때요? 시트는 좀 단단한데 일단은 네. 엉덩이 받쳐주는 게 조금 짧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조금 짧다. 네, 허벅지 한 중간까지만 어. 받쳐주는 느낌이고요. 정 대표님은 어때요? 저도 그래요. 이게 의자 시트 잠깐만. 시트가 근데 이거 지금 너무 짧은데 지금? 네.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지금? 허벅지 반이 튀어나와 있어요. 좀 근데 앉은 자세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대표님 너무 딱 맞으신 것 같아요. 저는 맞죠. 아니 엉덩이 좀 빼고 앉은 거. 딱 붙이고 앉으면은 딱 이 정도고. 네. 아무튼 그래서 요거는 그 굉장히 사실 크리티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구매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차는 시트를 다 앉아 보셔야 돼요. 뒷자리에 탈 사람이 앉은 키가 크진 않은지, 그리고 앞좌석에서 운전하거나 조수석에 자주 타고 다니시는 분이 다리가 좀 길지는 않은지, 이런 분들은 허벅지 서포트 되는 길이 자체가 앞좌석 같은 경우에 또 굉장히 짧고, 거기다가 한 술 더 떠서 이게 허벅지 서포트 길이 조절이 안 돼요. 사실 요거는 어쨌든 신차가 1억 4,700, 그리고 여기 막 제냐 패브릭에 또 고급스러운 가죽에 이 럭셔리카라는 걸 생각을 하고 보기에는 좀 많이 언밸런스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얘가 페달 높이가 조절이 되잖아요. 네네네. 브레이크랑 악셀이 이렇게 들어왔다 나왔다를 내가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사람에 따라서는 살짝 누워서 운전하시는 분들 있죠. 살짝 누워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스티어링을 최대한 뺐는데도 다리 길이랑 이거랑 언밸런스하게 안 맞는 경우들이 있어. 나는 팔 길이는 딱 맞아. 이제 이게 최대야. 정말 딱 맞췄는데 그러면은 페달이 또 너무 가까워. 그런 경우에 페달을 안쪽으로 밀어 넣는다거나, 혹은 반대의 경우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페달을 좀 앞쪽으로 당긴다던가, 이런 것들이 또 가능할 정도로 이런 세심한 디테일이 있는 차량인데, 이런 차량에 사실 이 허벅지 서포트 길이 조절이 안 된다라는 거는 조금 이제 치명적이죠. 좀 이해가 안 되는 포인트이기는 하지만, 이 차 타실 분이 신장이 80 정도. 그럼 이제 앉은 키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시트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제가 딱 180이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앞자리는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뭐 뒤에 타실 일은 없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실내 가죽은 진짜 포르쉐 레드랑 좀 달라요. 네. 포르쉐는 좀 짙은, 좀 탁한 레드라고 네, 생각하면 포르쉐 레드는 블랙이 좀 많이 섞인 느낌이었다면은 건강한 피. 포르쉐는 좀 건강하지 않은 피. 더러운 탁한 피. 탁한 피. 포르쉐는 더럽다. 더러운 게 아니라 좀 색깔을 비유를 하자면. 아무튼 그렇고, 지프 얘기를 뭐 자꾸 해서 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오다가 이제 함 대표님이 뒤에서 USB 포트 보고 한 말씀 하셨어요. 네, 맨 처음 뭐라고 하셨죠? 혹시 애프터에서 알리에서 다른 거 아니냐? 알리에서 서다가. 알리에서 다른 거 아니냐? 왜냐면 폰트나 픽토그램이 너무나 마세라티가 맞나라는 생각이 약간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신 분한테 뭐 까는 건 아니니까. 네. 까는 건 아닙니다. 네. 네. 충전하실 때 뚜껑을 열면 네. 뭐지? 라고 깜짝 놀랐어요. 뭐 까는 거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창문 스위치 조작부도 그랜드 체로키와 이제 동일한 건데, 그래도 양심이 있어요. 그냥 그대로 갖다 쓰진 않았다. 그래도 이제 위에 크롬 몰딩을 다 덧댄. 크롬 얘기하셨는데 생각해보니까 네. 손 닿는 곳 전부 다 크롬으로 돼 있어요. 맞아요. 온도, 핸들, 손잡이, 문짝 보면 다 약간 신경 썼다. 신경 썼다. 자, 근데 뭐 다 필요 없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마세라티는 또 이제 배기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배기음을 좀 또 들어보면, 야. 자,
카이엔이랑 이게 비교가 안 돼요. 배기음이요? 네. 자, 다시 변속을 또 한번 해볼게요. 야. 지금 이게 변속을 땅 할 때 그 빵 해주는 그 뱅 사운드가 굉장히 이게 6기통에서 나는 뱅 사운드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좀 깊은 소리가 나주거든요. 이 변속 충격도 굉장히 딱 그 적당하고 기분 좋은 변속 충격이 딱 느껴지고. 카이엔도 네. 포르쉐니까 네. 되게 운전하는 게 재밌고 SUV지만 되게 스포츠카 타는 네. 느낌이고 한데 아쉬운 게 배기가 항상 아쉽다고 느껴요. 배기가. 992도 탔었을 때 네. 그것도 차는 정말 좋지만 배기음이 많이 좀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배기음이 조금 더 커질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 길도 다 안 났을 것 같아. 그리고 좀 타다 보면은 소리가 좀 더 커질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SUV가 너무 방방거리고 다녀도 네. 또 그 너무 최신머리 없을 때가 있거든요. 요 정도면은 진짜 딱 좋지 않나. 블레이드 타던 차들 중에서 이거 또 가슴이 그런가요? 브락셀? 자, 이게 확실히 엔진이 저 RPM에서의 리스폰스는 좀 떨어지네요. 네, 그래서 처음 딱 밟았을 때 여기서 카이엔이랑 좀 차이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카이엔은 배기량이 좀 낮아도 애가 저 RPM에서도 굉장히 좀 그 빠릿빠릿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거든요. 근데 얘는 저 RPM에서 갑자기 훅 갖다 때리면 얘가 이러다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저 RPM에서의 터부력이 좀 있다. 대신에 훨씬 더 이 고 RPM에서 출력이 뿜어져 나오는 거를 느끼는 맛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쥐어 짜내는 맛 같은 거. 그쵸. 그리고 이게 기업이랑 나름 세팅이 잘 된 것 같은 게 6500rpm까지밖에 못 쓰거든요, 얘가 지금. 근데도 이 기업이 때문에 RPM이 좀 이렇게 꽤 천천히 그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좀 준다. 그래서 이것도 한 가지 좀 운전하면서 재미있는 포인트인 것 같고. 다운시프트 할 때 6기통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소리가 같은데. 그죠? 네. 그리고 이게 얘도 아마 ZF 8단일 거예요. 근데 BMW들도 왜 요 미션 쓰는 차량들 중에서 M5나 뭐 X5M이나 요 정도까지 올라가고 나면은 그제서야 만들어주는 이 변속 충격이 좀 있거든요. 있어요. 그 ZF 8단 중에서도 좀 상위로 올라가야 돼요. 얘는 이게 얼마나 또 락업을 강하게 시켜주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얘가 왠지 이 체결감만 놓고 보면요, 속도도 그렇고 뱅 사운드가 만들어지는 것도 그렇고 뭔가 그 ZF 8단 중에서도 꽤 이제 상위 그레이드가 좀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게 8천만 원이라 일단 제가 사긴 샀지만은 네. 정말 잘 산 것 같아요. 올해 들어서 산 차 중에 가장 잘 산 것 같아요. 8700 네. 무사고. 네. 그리고 이제 독일 차들이랑은 확실히 좀 다른 게, 독일 차들은 카이엔 같은 경우에 스티어링이 고속에서 굉장히 민첩하거든요. 특히나 스포츠 모드 딱 놓고 나면은 고속에서도 SUV인데 진짜 굉장히 칼 같은 스티어링의 느낌을 만들어 주는데 얘는 그렇진 않아요. 스티어링은 굉장히 좀 그 뭉게뭉게하다. 운전자의 주의가 좀 필요한. 네. 그래서 그 너무 날카로운 핸들링 기대하시면 안 된다. 이 스티어링 휠의 느낌에서도 그 미국의 느낌이 좀 난다. 네. 근데 이 배기 하나는 진짜. 그러니까요. 마세라티는 배기다라는 또 인식이 또 강하잖아요. 근데 그 인식이 괜히 생긴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 솔직히 그것 때문에 이 네. 차를 선택한 이유가 좀 큰 것 같아요. 대표님 같으면 8천만 원으로 GV80을 살 수 있고 네. 르반테를 살 수 있으면 네. 대표님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X5로 하면 안 되나요? 하필이면 상대가 GV80이. X5도 너무 또 좋은 차라서. 네. 그러니까 둘 다 중고로 샀을 때 사실 X5를 8천만 원대에 살려면 얘보다는 아마 키로수가 좀 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만약에 제가 타면 X5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직원차로 산다 라고 하면은 그 친구의 성향을 좀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좀 젊다 그러면은 저도 왠지 이쪽에 좀 이렇게 쏠리지 않을까. 네. 이게 또 회사차로 BMW 받았어라, 회사차로 마세라티 받았어는 또 좀 이게 어감이 좀 다르죠. 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은 아직까지는 좀 네. 많이 타보진 않았지만 네. 카이엔보다 얘가 더 뭔가 가슴을 뛰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가슴을 뛰게 한다. 배기 때문인가?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방금 사서 그래요.
잠깐만, 이것도 뭔가 지프의 느낌인 것 같은데. 냄새가 또 나세요? 네, 냄새가 또 납니다. 이 스티어링 휠 뒤에 원래 그 패들 시프트가 붙어 있는 자리에 버튼이 있습니다. 무슨 버튼? 왼쪽 거는 이제 그 미디어 옵션. 아, 그래서 AM이냐 뭐 FM이냐 블루투스냐 뭐 이렇게 오고, 오른쪽은 음소거 중요하죠. 그래서 네, 여기서도 느낌이 조금 있고. 핸들에 또 이렇게 또 우드를 박은 또 이런 것도 좀 맞아요. 참 진짜 감성적이에요. 네. 근데 이게 그 옆에서 딱 보면 너무 이쁘잖아요. 네. 운전하는 사람한테는 별로예요. 아, 그립감은 별론가요? 네. 그 요게 살짝 뭔가 좀 이렇게 좀 만져지는데 뭔가 좀 그 유격 같은 것들이 만져지는 이 느낌이 막 좋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가죽과 알칸타라를 섞어 쓰는 차들처럼 뭔가 기능적인 거를 위한 건 아니고, 얘는 오로지 진짜 심미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쉬운 거는 요 우드가 뭔가 운전자 시야에서도 보이는 디테일이었다면 네네. 그러면 더 좋지 않았을까. 얘는 딱 진짜 옆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그리고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차에 탈 때만 볼 수 있는 그런 디테일이다 보니까 옆에서 보면 되게 이쁘지 않나요 이거? 네. 네. 또 제가 하나 또 마세라티에 또 되게 놀랐던 게 네. 아니 패들 시프트 그쵸. 진짜 이 쇠떼기를 그냥 때려 박았네요. 그렇죠. 아니, 페라리도 이렇게까지는 안 쓰고 하던데. 근데 이게 쇠떼기를 갖다 박을 수밖에 없는 게 컬럼에 붙어 있잖아요. 네네. 컬럼에 붙어 있다 보니까 스티어링 휠에 붙어 있는 패들 시프트에 비해서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얘를 당길 때 딱 딱딱한 그 직결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금속성 재질을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가죽이 너무 이뻐요. 진짜 8천만 원에 이런 감성을 어떻게 느껴. 그리고 저 굉장히 놀란 게 안드로이드 오토랑 애플 카플레이가 다 무선 지원. 네. 이 전 세대에는 유선으로는 되는데. 그리고 또 전 놀란 게 그 제가 마지막으로 타봤던 르반떼가 요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이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주행보조 장치가 없었거든요. 그냥 저기 차간 거리만 유지가 됐는데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주행보조 장치 작동하면서 가고 있는데, 사실 이 마세라티랑 주행보조 장치가 굉장히 안 어울리는 조합이거든요. 너무 안 어울리는 조합인데 이번에 딱 들어갔다 그러길래 아까도 좀 써보고 지금도 좀 쓰고 있는데 쓸만해요. 그리고 지금 요 앞에 터널, 우리 이제 좀 곡선 터널 구간인데 요 곡선 터널을 좀 잘 지나가는 또 보시죠. 그리고 스티어링 휠을 잡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도 이 컬럼식이 아니라 정전식으로. 네. 그죠? 네. 보통은 이게 무게로 측정을 하잖아요. 네, 보통은 이제 스티어링 휠에 걸려있는 무게, 그 토크를 감지하는데, 얘는 지금 이제 BMW처럼 이제 피부를 감지하는 정전식. 그리고 좀 보셨겠지만 주행보조 장치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게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가뜩이나 또 얘가 지금 그란 루소잖아요. 그래서 옵션이 워낙에 또 많이 들어간 모델이기도 하지만 주행보조 장치 이제 이렇게 들어가주고, 물론 저기 오토홀더 없는 거 조금 치명적이긴 하지만, 저는 오토홀드도 벤츠나 포르쉐에서 쓰는 브레이크를 이렇게 꼭 밟으면 작동하는 이 시스템이 너무 좋더라고요. BMW도 타보면은 좋은데, BMW는 버튼으로 껐다 켰다 해야 되니까 좋은데 주차할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것도 꺼야 되잖아요. 안 끄면 계속 쓰니까. 그니까 그 부분에서는 벤츠나 이런 포르쉐 오토홀드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아쉽게도 얘는 아예 빠져 있다는 거. 노멀 모드로 방지턱 좀 넘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속에서도 그렇고 이 저속에서 큰 방지턱을 넘을 때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X5보다는 다 떨어져요. 좀 X5는 진짜 이 좋은 승차감을 만들면서도 고속에서 롤도 정말 깔끔하게 잘 잡는. 근데 사실 걔네는 진짜 요 세그먼트 SUV의 그 딱 정석이기 때문에 정말 제일 잘하는 애들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사실 카이엔도 굉장히 잘하고 요즘에. 근데 아직도 좀 이렇게 이 무게감이 느껴지는 방지턱에서 좀 쿵 하는 이런 느낌. 그리고 고속에서는 딱딱하게 해놨을 때 딱딱하다고 해서 또 막 좌우로 좀 롤이 생기는, 무게가 느껴지는 이런 거는 아직은 그 GL이랑 이제 요런 마세라티, 르반떼 요런 애들은 아직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도 상대적인 거지 얘가 나쁘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GV80이랑 비교하면 얘가 낫죠.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는 신차가를 기준으로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이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얘는 8,700에 섰기 때문에 이거 얘기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고속 여기 한 바퀴 딱 타고 끝내면 될 것 같은데. 배기가 자, 지금은 노멀 모드인데 노멀 모드에서의 배기음이 저는 더 듣기 좋네요. 왜냐면 이게 노멀 모드가 지금 부밍도 좀 싹 잡으면서 뭔가 응축된 그 고RPM으로 올라갔을 때 뭔가 일반적인 6기통에서는 들을 수 없는 소리예요. 이거는
이 보통 6기통이 고RPM으로 올라가면 그냥 듣기 싫은 소리가 나거든요. 앙 하는 소리가 나는데 얘는 엔진 사운드보다도 딱 굉장히 절제되어서 스며들어오는 기분 좋은 배기 사운드만 적당하게 딱 들려주네요. 함 대표님 근데 멀미 괜찮으십니까? 아예 없어요. 아 그래요? 아예 없고. 그렇지, 멀미 이제 제 급으로 심하신 분이거든요. 네. 처음부터 뭐 좀 고속에서 펌프, 네, 노멀 모드로 이렇게 막 난리치면서 운전하지 않는 상황에는 충분히 에어 서스펜션의 느낌을 느끼면서 좀 고급진 드라이빙의 느낌이 충분히 묻어납니다. 근데 이제 고속으로 달리면서 쏜다 라고 할 때는 좀 좌우로 많이 좀 무너지는 느낌이 좀 나고, 특히나 X5에 비교한다고 하면은 그 갭의 차이는 좀 크다. 그래서 얘는 딱 쏠 때는 길 좋은 데서 직발 왕 쏘고, 또 이제 코너가 좀 있다, 길도 좀 안 좋다 라고 할 때는 또 그냥 럭셔리한 실내를 느끼면서 그냥 유유자적 딱 그런 컨셉이면은 진짜 이 가격 대비 8,700에 샀다는 가정하에 이거 너무 좋다. 그리고 이제 방금도 살짝 좀 느꼈는데, 아까부터 좀 느끼는 거는 그 순간적으로 한쪽만 요철이 따당 치고 들어왔을 때 그 충격이 위로 좀 많이 올라오는 편이기는 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스테빌 자체도 강하게 세팅된 게 아닌가, 이 무게를 좀 버티기 위해서. 그래도 진짜 여기 딱 진짜 조수석에서 이렇게 운전석을 바라봤을 때 네. 계기판하고 이게 네. 아날로그틱한 느낌이 네. 요즘 차들, 신차들 전부 다 디지털 디스플레이화 돼가지고 이런 네. 버튼이나 이런 것도 없잖아요. 네, 심지어 바늘조차 디지털이니까. 그죠. 근데 너무 모르겠어요. 너무 감성적인, 너무 마음에 들어요. 대표님 뒤에서 봤을 때는 좀 어때요? 저도 좋아요. 좋고 이게 왜 좋은지 저도 아까부터 생각했는데 요즘은 다 심플하게 만드느라 약간 그냥 한 판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보면 가죽도 있고 그 안에 플라스틱, 그 앞에 우드, 크롬, 그러니까 레이어가 여러 개 쌓여 있고, 아까 핸들에도 우드 같은 게 있다고 하는 게 단면적으로가 아니라 고급스럽게 보여지기 위해서 레이어를 계속 쌓는 느낌이라서 그래서 뭔가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이 맞아. 네. 그 레이어가 쌓인 느낌. 그 레이어가 쌓인 느낌. 그거 맞는 말이다. 레이어링. 또 여기는 알칸타라도 굉장히 좀 이게 굳이 따지자면 털이 좀 긴 알칸타라 느낌이에요. 알칸타라의 그 결이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사는, 그리고 이 위로 넘어오면은 이 제냐의 패브릭 딱 들어가고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진짜로 운전을 하면서도. 일단은 경쟁 차종이라고 할 수 있으면 지금 중고로만 놓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네네. 얘보다 연식이 조금 더 있는 X5가 있을 거고, X6도 있고. GL2도 있을 거고요. 까이엔. 근데 까이엔은 8,000까지 내려오려면은 너무 비싸요. 걔 키로수 한 7만 8만. 진짜 7만 8만 돼야 8,000 내려올걸요? 이거랑 X5는 원탑이니까 빼놓고 GL이랑 이거 중에. GL이랑 이거 중에 잠깐만 그거 어렵다. 아니 원래 이거를 받을 친구가 네. GL이를 너무 좋아했었어요. 네네네네. 친구는 아니면 친구의 와이프가 네네. GL에 대한 로망이 너무 있어서 대표님이 보셨을 때 GL이랑 이거랑 봤을 때 저는 GL입니다. 왜요? 이거는 저 개인적인 게 좀 너무 커요. 저는 그 GLE 450, 그러니까 네. 디젤이면 안 돼요. 네. 디젤 안 되고 GLE 450에 들어가 있는 그 엔진을 저는 워낙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걔가 6기통 마일드 하이브리드인데 저는 그 엔진이 그렇게 매력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엔진 때문에 솔직히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실내 가죽 얘가 더 고급스러워요. 네. 근데 저는 그래도 GLE 엔진 때문에. 대표님은요? GL이지 뭐. 마세라티를 사고 2달 타고 팔겠다. 팔겠다가 뭐야? 저는 둘 다 제 스타일 아니다. 저는 레인지로버. 그쵸. 차값이 이 차랑 비교하면 한 3배 되겠네. 하여튼 역시 E급 최고의 SUV는 뭐다? 르반테.